안녕하세요. 저는 미우라 키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바꾼 만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에게 그것은 10년 전 퇴근길 버스 안에서 있었던 어떤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제 옆에는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자분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내리려면 그 앞을 지나야 해서 용기를 내어 서투른 한국말로 실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깜짝 놀란 얼굴로 어머, 한국어 잘 하시네요 라면서 저에게 혹시 카카오톡을 하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버스 안에서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연락처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날 어떻게 된 일인지 제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말을 건 순간부터 버스에서 내리기까지 10초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어가 왕초보였던 저와 일본어를 전혀 모르던 언니는 그 후로 번역기의 도움을 받으면서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언니와 조금씩 지내진 후 처음으로 언니의 집이 있는 장문이라는 도시에 놀러 가게 됐는데 짧은 여행 동안 저를 놀라게 한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김해고강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마중 나온 언니와 언니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큰 여행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와서 아무 말 없이 제 가방을 빼앗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저씨가 제 가방을 훔쳐가려는 줄 알고 너무 당황해서 아저씨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계단 위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아저씨는 없고 제 가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말 없이 도와준 아저씨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역시 우리 언니였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언니가 제일 먼저 저를 데리고 간 곳이 바로 언니의 친정집이었기 때문이다. 언니는 결혼을 해서 따로 살고 있었는데 저를 부모님이 살고 있는 친정집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언니의 부모님은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언니와 조카까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어를 잘 몰랐던 저는 가족들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냥 웃으면서 앉아 있었는데 언니가 저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쉬운 한국어로 천천히 설명해줘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저와 가족의 가교 역할을 한 덕분에 마치 제가 언니의 친동생이자 가족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여행이 계기가 되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알고 싶어졌고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많은 놀라운 발견들과 만남들이 있었지만 역시 제 운명을 바꾼 만남은 언니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언젠가 언니에게 그때 버스에서 왜 제 연락처를 물어봤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웃으면서 그냥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웃긴만 스쳐도 인연이라더니 10년 전 버스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한 한국어 한마디가 정말로 제 인생을 크게 바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프대학 4학년 와타나베 아츠코라고 합니다. 저는 2020년에 약 1년간의 한국 유학을 했습니다. 촌기도에 있는 수원대학교라고 하는 자매학교에서 교환 유학생으로서 단기 유학을 경험했습니다. 그 해는 코로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못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너무 좋은 추억들이 있어서 그 일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학입니다. 저는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어 능력 시험 2급을 합격하고 갔는데 막상 한국에 가보니 회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고 머릿속에는 문장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말이 안 나오는 게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 때도 자신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몰랐고 나만 회화에 못 따라간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게 너무 괴로워서 유학 초기는 일본 친구한테 울면서 전화한 적도 있었습니다. 매일 속상하게 느껴 다음 학기까지는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의 실력을 거두기 위해 다시 한번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가능한 한국말로 모두 얘기하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하루에 4시간은 집에서 단어를 외우거나 듣기 연습을 했습니다. 1학기 때 열심히 공부한 덕분인지 2학기 때는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에 합격할 수 있었고 조금씩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국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는 유학 중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원대학교에 스바라는 유학생들을 도와주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유학 첫날부터 저를 위해 모임을 마련해 주어서 하루 만에 많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유학에 필요한 준비나 은행의 절차, 학교의 안내 등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유학 중에는 경기도 파주에 가서 친구 입대를 배웅하거나 서울에 카페를 가거나 수원의 역사 건물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잘 챙겨주었던 사람은 친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사를 했는데 그때 택시로 짐을 옮겨야 했습니다. 당연히 짐이 많아서 기사님한테 말을 걸어도 좀처럼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싫다고 하는 기사님도 있었습니다. 몇 분의 기사님한테 말을 걸어보았으나 자꾸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 뒤에 서 있던 모르는 아저씨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뭘 하고 싶은지 설명을 하니 저 대신에 기사님을 설득해 주셔서 무사히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 갔을 때 통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단어를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통역사가 접수부터 진단까지 다 일본어로 설명해 줬습니다. 그 외에도 저한테 즐거운 얘기들을 해줬습니다. 헤어질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있어 라고 하면서 손으로 하트를 그렸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때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런 행동들이 저를 위로해주어 울 뻔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번 발표 내용은 저의 추억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해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학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스바 동아리의 친구들이나 통역사의 모습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어학을 하나의 수단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요새는 가끔 학교 친구들이 한국어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한국어로 설명할 때도 있는데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한국어를 공부하기 잘했다고 느낍니다.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에 합격했지만 말하는 것이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한국어를 사용하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에서 생활하며 한국에 대하여 느끼면서 한국어 능력도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유학은 저의 인생을 바꿔줬던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유학이라는 기회를 준 선생님과 부모님 또한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감사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당신을 위한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안내. 저는 전년 퇴직 후에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에서 본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을 좋아해서 코로나 전에는 자주 다녔어요. 지금은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안내를 하겠습니다.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은 하카타 리바레인 지구 8층에 있는 도시형 미술관입니다. 아시아의 근현대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에서 유일의 미술관으로 1999년에 개관하였습니다. 시대적으로는 19세기부터 현대까지, 지리적으로는 파키스탄의 동쪽, 몽골의 남쪽, 인도네시아의 서쪽과 북쪽에 있는 나라에서 계도적으로 작품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젊은 아티스트를 접의하여 후쿠오카에 머무르면서 작품 제작을 받는 레지던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접의 아티스트로 한국에서 이병찬이 왔어요. 7월부터 10월까지 후쿠오카에 머무르며 비닐 번지를 소재하는 대형 입체 작품을 제작했어요. 이거예요. 소비의 신호흡 움직여요. 멋있지 않아요? 작품은 도조지와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에서 전시되었어요. 그 사람은 저 외국이 없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예술에 대한 지원이 지나가는 얘기도 해주었어요.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에는 250점의 한국인 아티스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와도 한국인 아티스트의 작품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5개의 작품이 전시하고 있어요. 도시에 혼자 사는 여성의 고독과 불안을 그린 반정화, 부적공과 소화 풍경. 영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그물을 이루어준다는 전형도의 부인은 마녀. 미나 기법으로 대중문화를 그린 손동형의 아이콘 애플. 그리고 유명한 한국인 아티스트 조정파의 플라스틱 파라다이스. 이브루의 번데기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한국인 아티스트 작품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일본 미술관은 더 있을까요? 그리고 후쿠오카시아 미술관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작품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인 화가 김창렬의 무릎방울이에요. 박보 이르면에 진짜 비슷하게 수백 개의 그거 작은 무릎방울을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라고 하면 아이들은 다가가서 확인하려고 해요. 정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한결같이 놀란 소리를 질러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하나가 인엽의 대주리 분녀 회장님이에요. 고다란 미군 헬기 위에 민착에 발을 버티고 소투를 머리 위에 얹고 서 있는 대주리 마을 분녀 회장님이 작게 그려져 있어요. 작은 분녀 회장님이 굉장히 그게 느껴져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에요. 아시아 미술관의 매력은 이것뿐만 아니에요. 만권의 책이 있는 아트 카페도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 장르의 한국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여행 작가 진영재의 나의 일본 미술관 기행서는 후쿠오카시아 미술관도 소개되어 있어요. 후쿠오카면 비행기로 1시간 20분 거리. 지적에 이런 미술관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바나가 혼손담의 그림책 운동과 비행기예요. 1980년 5월 관주에서 겪은 일들을 작품으로 정의해 꾸준히 전해온 작가가 2017년에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표지가 귀여워서 손에 들고 글을 읽고 감동받았어요. 여러 번 읽고 봉사활동 논문들에게도 소개했어요. 물론 일본어 땐 한국 책도 있어요. 저는 82년생 김지연도 여기서 읽었어요. 어때요? 한국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후쿠오카시아 미술관에 와보세요. 새로운 한국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운이 좋다면 한국에서 온 아티스트와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후쿠오카시아 미술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큐슈 오키나와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는 후다츠키 아이리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K-pop 아이돌이 너무 좋아해서 자주 노래하거나 춤을 추거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회인이 되어 유튜브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국 거주의 일본인 여성이 올린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한국인 분들도 잘 모르는 맛집을 소개하거나 여행 가면 꼭 가야 하는 관광지 등 여러모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사에는 시장의 맛집 탐험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장님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봐서 멋있다,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독학을 했었는데 더 자세하게 한국을 알고 싶어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7개월 정도 지나가는데 매주 학원에 다니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한국 문화나 전통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학원에 다니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집 근처에 한국에 오신 아줌마가 살고 계십니다. 아줌마는 제가 집에 놀러 갈 때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특히 순두부찌개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소감을 말하고 싶어서 너무 맛있어요 라고 하면 아줌마는 엄청 기뻐해 주셨습니다. 독학을 했었을 때 어려운 발음이나 단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게 있으면 자주 아줌마에게 물어보러 갔습니다. 아줌마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말로 이야기할 때마다 많이 늘었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실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아줌마가 칭찬해 주시니까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한국말 공부하며 능숙하게 되어 아줌마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는 즐거움이 생길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나기 료다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인상 깊게 느꼈던 한국 문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일본보다 풀이 깊은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부터 많이 다르다고 느꼈는데요. 한국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어머니께서 뭐뭐 하신다 이렇게 존댓말을 쓰지만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머니가 뭐뭐 한다 하고 반말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부모님께 아주 건성하게 말하는 것을 처음 보고서 일본 사람인 저로서는 굉장히 신기했죠. 한국인이 부모님의 생신날에 찍은 동영상을 봤을 때는 축가 케이크에서 집배가 줄줄이 나오는 이벤트를 보고 깜짝 놀란 기억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물건으로 선물을 하기도 하고 돈으로 선물을 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보이게 하는 문화는 없기 때문에 이런 축가를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집배가 나오는 줄 알았다니까요. 가까운 가족일수록 그 소중함을 잊기 쉬운 법인데 매번 잊지 않고 챙겨드리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만의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 먹는 것인데요. 처음엔 생일에 미역국이라니 라고 위화하게 생각했지만 그 이유를 알고 나서는 멋진 전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산모가 아기를 낳고 나서 가장 처음 하는 식사가 쌀밥과 미역국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생일에 어머니가 드신 음식을 똑같이 먹으면서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의 고통과 그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이런 문화는 제 자신도 바꿨나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감사의 말을 부끄러워서 많이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고 나서 저도 부모님에게 감사 표현을 자주 하고 선물을 더 많이 드리게 됐습니다. 제 부모님도 이제 연세를 드시고 계셔서 이전보다 함께 시간을 더 보내고 효도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부모님을 존경하는 문화 덕분에 저도 부모님을 더 소중히 여기게 돼서 더욱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다정한 한국 문화를 만나 제 인생까지 바뀔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한 말씀을 올리고 스피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승명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 나답게 살게 해준 곳. 저는 홍콩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자란 싱가포르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접했고 그런 환경이 저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복잡한 배경 때문에 고민을 한 적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면 일본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일본에서 자란 저에게는 그것이 당연한데도 말이죠. 그때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걸까? 가슴이 답답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저를 다른 누구도 아닌 나답게 살게 해준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저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6년 동안 생활한 일본을 떠나서 싱가포르로 귀국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새로운 환경은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일본의 풍경들이 너무나 그리웠고 앞으로의 생활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한국어 공부였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순 없어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한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옛날부터 저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제 부모님의 첫 만남은 한국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은 처음인데도 처음 같지 않았습니다. 두근거림으로 시작한 유학생활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샌가 친숙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아닌 나로서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로서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어학당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난 덕분입니다. 제가 공부하던 어학당에는 한국의 대학에 가기 위해 한국에 온 학생들,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 온 직장인 등 너무나 다양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저는 나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모자란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낯선 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자신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친하게 지낸 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늦은 때는 없어. 좋아하는 곳에 마음껏 도전해봐.
이 말을 듣고 어디 있더라도 나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자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 말 덕분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나는 나답게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하던 저에게 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나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답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나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쿠시 조가쿠엔 대학 아시아문화학과 1학년 마스오카 유우라고 합니다. 저에게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3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도전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실패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을 좋아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용기를 내서 한국이라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좋아하는 것 덕분에 계속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어를 배우면서 발음 그리고 억양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제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 덕분에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스토리와 함께 눈과 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악은 멋있는 무대와 잘생긴 얼굴을 보면서 중독성이 있는 노래와 함께 즐기면서 한국어를 듣고 익숙해졌습니다. 이 동기부여는 3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3번째는 좋아하는 것 덕분에 하고 싶은 일을 찾았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못했을 때부터 봐왔던 것은 일본어 자막입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던 후에도 모르는 단어나 문법을 아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짧은 글자 수로 의미가 전달되게 번역하는 게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번역가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이유로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볼수록 번역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만큼 대학교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인생의 열쇠를 쥐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제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생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좋아하는 것을 찾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한국어. 저는 한국어를 통해서 제 인생을 보다 즐겁게, 보다 보람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50대이지만 제 주변을 보면 저 비슷한 세대분들은 꿈도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인생의 기쁨이나 보람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릅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꿈도 목표도 있으니까요. 하루하루가 바쁩니다. 한국 토픽 시험도 있고 말하기 대회, 쓰기 대회도 있으니까 도전할 것도 많고 자극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이 모자랍니다. 저는 두 딸의 엄마이지만 엄마가 토픽 시험도 보고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고 도전하는 모습은 아이들한테도 좋은 교육이 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통해서 여러 친구도 생기고 같이 만나서 점심 식사도 하고 여러 곳에 함께 가고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재밌고 한국 음악도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한국 사극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일본 역사는 학생 때 몇 번씩이나 공부했지만 한국 역사는 배워본 적이 없어서 뭔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관습이나 문화가 나라마다 다르니까요. 한국은 이러구나 라고 여러 가지를 새롭게 느낍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일본과의 관계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쿠시조가쿠엔 대학교 아시아문화학과 3학년 에자키 시용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나라 사람에게 일본 문화를 소개한다면 어떤 문화를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문화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의 명언을 2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로가 한 두 번 다시 패배하지 않을 때다. 불만 있냐? 해적왕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계 최강의 검사인 미호크랑 조로가 싸웠을 때 다시는 지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강한 신념을 느낄 수 있고 너무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루피가 한 아무것도 못하니까 도움을 받는 거지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루피가 아롱이라는 적이랑 싸웠을 때 한 말입니다. 아롱은 루피의 don려인 나미가 살고 있었던 마을을 지배한 나쁜 해적이었습니다. 루피랑 아롱이 싸우고 있을 때 아롱이 바다에 들어가서도 혼자서는 나오지 못하는 니놈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 루피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도움을 받는 거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저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요즘 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속상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로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강한 마음으로 계속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회나 동아리, 수업에서 리더를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거의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혼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루피의 말을 듣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감동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좋은 말을 소개하고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루피가 말했던 할 수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처럼 여러분들도 저도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고 자신에게 멋진 인생을 삽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시조각학園대학교 2학년 머리따 리화입니다. 오늘은 한일 간의 차이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주로 한일 대학생들의 논리의 차이, 버스의 차이, 패션의 차이, 드라마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 대학생들의 논리의 차이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대학생들의 논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하고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에 가거나 카페를 들러보기도 하는 등 다른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우절이나 식사를 한 후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일본 만우절은 그냥 친구를 사귀거나 하는 것 뿐이지만 한국에서는 취업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대학에 가기도 하고 한강에서 친구들과 놀기도 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또 일본 사람은 식사를 하며 계속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식사를 하면 바로 가게를 나가서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놀랐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국 친구와 같이 놀았을 때도 식사를 하고 바로 카페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것이 한일 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국에서 버스를 탔을 때 일본과 다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일본 버스는 승차하신 분들이 모두가 앉은 후에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도착해서 문이 열린 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다 승차하는 순간에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도착하기 전에 카드를 타치하고 바로 내리다는 부분이 일본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패션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 패션은 그제 스타일이나 스트리트 스타일이나 귀여운 스타일 등 사람마다 개성이 드러나는 패션이 많지만 한국에서는 모두가 비슷한 패션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행하는 옷을 모두가 흉내내기 때문에 모두가 비슷한 패션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러프한 패션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슬리퍼나 운동복을 차림으로 계신 분들을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슬리퍼나 운동복을 차림으로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이 좀처럼 없기 때문에 한일 간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드라마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면 방송 시간이 60분 정도이고 대략 12화 정도로 완결을 짓지만 한국 드라마는 드라마 속에 홍보하고 싶은 상품을 사용해 홍보가 들어가는 횟수가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국은 방송 시간이 60분 이상 되는 경우가 많고
개인 작품을 하는 100회가 넘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일본과 한국의 이웃나라여서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문화적인 면에서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스오 코코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말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마을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국인에게 건넨 첫 한국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관광객분들께 민폐를 끼칠까 걱정하신 부모님이 바로 저를 데려가는 바람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느낀 짧지만 마음속 깊이 남는 설렘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뜻깊은 추억이 있는 제 고향은 스시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시마는 옛날부터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찾아와 섬 곳곳에서 추억을 쌓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대중문화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이 되고 싶은 막연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쯤 갑작스러운 한일관계 악화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더 이상 한국인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옛날처럼 간단한 한국어라도 한국인들과 대화하고 싶은데 앞으로 계속 대화를 못하게 될까봐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2주간의 어학연수와 이틀간의 홈스테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돼서 기대감이 매우 컸지만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간다는 게 무섭다는 감정 또한 컸습니다.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 달리 가장 기대했던 홈스테이 가족이 일본인인 저를 흔쾌히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홈스테이 가족 중에서 가장 많이 챙겨준 사람은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입니다. 그 언니는 여기저기 구경시켜주면서 즐거운 추억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돌아온 후 다른 곳에서 홈스테이 한 친구와 선생님께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일본산 불매운동이 유행처럼 퍼져나갔고 그로 인해 길거리에서도 불매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홈스테이 언니가 혹여 제가 불쾌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불매운동을 마주치지 않게 배려해줘서 저는 몰랐던 겁니다. 언니 덕분에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 진로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라 간의 관계 악화로 어쩌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해준 언니처럼 편견 없이 바라보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꿈꾸던 한일 간의 가교 역할이 좀 더 구체화되어 한일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민간 외교관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이는 국경을 넘어서 서로의 문화를 알고 좋아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대학에서 국제사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살려서 옛날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스시마의 여러 곳에서 들릴 수 있도록 한일 문화 교류 확대에 힘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